신경계가 꼬이게 자는, 예를 들면 목이나 어깨나 이런 중요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들이 꼬이게 되면 아무래도 휴식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죠.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봐도 식사를 바꾸면 실제로 평소보다 잠을 너무 잘 잔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그런 연장선이에요. 핸드폰으로 오는 자극들을 몸에서 느끼기에는 휴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신체가 계속 각성된 상태에서 뭔가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휴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수면은 특히 세포가 재생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잘 잔다의 기준은 세포가 잘 재생되는 시간을 꼭 포함시키는 수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총 시간보다 수면 시간대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보통 세포 재생이 가장 활성이 되는 10시에서 2시, 조금 넓게는 10시에서 3시까지 이 시간대를 꼭 포함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재생이 되기 가장 좋은 시간대를 꼭 포함시켜서 수면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잔다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잠이 많이 모자라고 저도 실제로 좀 그런데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보통 권장을 드리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을 필요가 있고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조금 더 줄어들어도 몸이 잘 반응하고 적절히 적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계가 꼬이게 자는, 예를 들면 목이나 어깨나 이런 중요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들이 꼬이게 되면 아무래도 휴식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 편한 자세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본인이 보통 가장 편안한 자세가 있어서 잠을 잘 때는 보통 알아서 그 자세를 찾아가는 경우는 제일 건강한 상태에서는 밤에는 수면이 빨리 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호르몬이랑 관계해서 봤을 때는 낮 시간에 내가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활동을 했고 충분한 양의 이 수면 호르몬을 만들 만한 재료들이 들어왔고 그걸 만들 만한 자극이 있었다면 밤에는 잠이 잘 드는 게 건강한 상태라서 불면증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조금 무너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서 좋은 사인은 아니죠. 약간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이 난 정말 잠이 안 와서 술을 먹으면 그래도 잠이 온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억지로 몸이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말하는 잘 잔다의 정의에서는 벗어나는 수면이라 술을 먹으면서까지 자는 건 권장드리진 않아요. 근데 또 하나 환자분들이 이제 불면증이 정말 심해서 불면증 약을 장이 안 먹고 싶은데 이걸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무시는 게 낫다고 생각드리기는 해요. 최소한 5시간 정도의 수면은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약물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잠을 취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몸이 조금씩 적응해가면서 스스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필요한 정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낮 시간에 특히 잘 움직이셔야 되고 또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제일 부족한 게 햇빛이에요. 햇빛이 이 밤에 수면을 잘 들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극이어서 약만큼 중요한 게 전 햇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낮 시간에 30분 정도 꼭 햇빛 맞으시면서 걸으시라고 말씀드려요. 불면증이 자가면역질환의 전조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불면증이 시작된다는 건 잠이 잘 안 된다는 거고 비타민 D와 관련된 대사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중요한 사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불면증 가볍게 넘기지면 안 되고 몸에서 여러 가지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 중에 하나는 맞기 때문에 잘 들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 물질인데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주된 장소가 현대까지 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낮 시간에 잘 먹고 기분 좋은 음식들을 먹고 입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잘 먹는다는 게 이거의 연장선으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 이제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음식이 좋다 보다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들어와서 장이 기분 좋게 움직이면 실제로 밤에 잠이 잘 오고요. 저희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봐도 식사를 바꾸면 실제로 평소보다 잠을 너무 잘 잔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그런 연장선이에요. 잠을 자야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보면서는 좋지 않아요. 내가 잠이 안 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는 11시 정도 되면 눈 감으시고 침대에 누워만 계셔도 잠자는 거에 반 이상의 효과를 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몸이 좀 속아준다고 생각하면서 눈 감는 게 휴식이다 생각하시고 잠자는 시간대에 일단은 눕고 머릿속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머리를 비우는 연습을 하시는 것 자체도 이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불면증이 많죠. 쓰기보단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한 11시 누워보고 1시까지 잠 안 오면 안 놓은 대로 눈 감고 있었으니까 쉬었지 생각하셔도 됩니다. 밤에 고민 없이 잠들고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개운한가, 이게 잘 쉬었다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아침 일어날 때 내가 얼마나 가볍게 그리고 기분 좋게 일어나느냐. 쉬운 것처럼 보이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서 일어나기 싫다, 무겁다가 아니라 눈이 탁 떠지고 이제 일하러 가야지 또는 학교 가야지, 그게 가장 잘 쉰다의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쉰다에서는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충전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도 누군가한테는 쉬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각은 내가 그 행위를 하고 나서 충전된 느낌이 드느냐인데, 누군가는 정말 침대에 누워있는 게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만나고 움직이면서 회복이 된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잘 본인이 느끼는 감각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감각이 깨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후에 내가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 쉬는 거는 본인이 느끼는 그 충족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6대4의 밸런스가 참 오묘하게 중요한데, 내가 외향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사람이랑 하루 종일 만나고 보면 에너지가 남을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40% 정도는 또 쉬려는 그 밸런스를 항상 찾는 게 중요하고, 반대로 내향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에서 혼자 조용히 쉬는 게 또 답은 아니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60% 정도의 그렇게 휴식을 취하다가도 40% 정도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받는 작업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몸이 좋아하는 게 한 60. 근데 몸은 좀 힘든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해 필요하면 40 정도,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시는 게 아니죠. 핸드폰으로 오는 자극들은 몸에서 느끼기에는 휴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신체가 계속 각성된 상태에서 뭔가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휴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도파민이라는 물질 자체는 딱 이것도 적정량이 중요한데 휴식 과시의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도파민이 과도한 영상 소비는 당연히 회복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적정량의 운동을 분명한 스트레스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내 몸이 기분 좋은 스트레스냐 아니면 화가 나는 스트레스냐의 차이인데, 비유를 하는 게 마약 같은 경우가 아주 즐겁지만 몸에는 이건 부정적인 스트레스거든요. 또 예를 카페인 같은 경우에도 쥐어짜는 스트레스는 좋지 않고요.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적당하게 움직이게 자극하는 스트레스는 꼭 필요한, 삶에서 또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필요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아주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을 볼 수 있는 환경인데, 뭐 등산을 한다거나 바다가 좋은 분들은 바다에서 에너지를 충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EBM에서 추구하는 게 음식을 강조하지만 음식도 결국은 자연과의 만남의 한 종류일 뿐이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내가 어떤 자연과 만나느냐, 이 연장선 속에 있는 거라, 그거의 연장선에서 똑같이 쉴 때도 내가 어떤 자연에 있을 때 어떤 자연과 상호작용할 때 가장 에너지를 얻는지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가 같은 경우에는 마음 다스림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저는 권장드리는 건, 요가도 요즘은 좋은 것들이 많아서 자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특히 실내도 좋지만 실외에서 자연과 교감하면서 할 수 있는 요가는 아주 건강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죠. 현대인들은 대부분 각성 상태고 몸을 쥐어짜는 데 익숙한 분들이 많아서 에너지를 너무 극한으로 끄집어내려고 하시기보단 그 에너지가 다 소모됐을 때는 좀 쉬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가 만능 환자분들도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녹차 정도의 카페인 함량으로는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은데, 커피가 갖는 카페인 한 잔 정도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 이상의 카페인 섭취는 몸한테는 좀 과도한 자극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